네, 저기 페이지는 여러분 17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빨리 수업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강도 이것도 약간 보강의 차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앞에 우리가 삼국이 통일부터 수업을 했는데, 그 전에 나온 삼국시대의 통일 이전의 그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과 업적,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교과서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여기는 제가 아까 이게 초반에 영상을 찍은 부분과 중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될 내용과 역시 겹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복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한 삼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삼국은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문장이 고구려에 대해서 이만큼 나오고, 그리고 백제에 대해서 이만큼 나오고, 신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단락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압록강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세기 후반 고국천왕이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천진한 부자가 족중울이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에 남겼어요. 천진한 부자가 족중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은 고국천왕이 되겠고 진은 진대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왕위의 부자상속, 그리고 족중은 족장 세력을 중앙 귀족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을은 을파소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고구려의 재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상 을파소가 고국천왕한테 건의를 해요. 그래서 뭘 건의를 하냐? 진대법을 실시하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진대법은 뭐냐면은 봄에 빌린 곡식을 가을에 갚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제도가 고구려 시대에도 이루어졌다라는 걸 통해서, 야, 진짜 고구려 시대는 백성을 어떤 그런 그러니까 농업과 이런 생산에 대해서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금방 제도적으로 만들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부자 상속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뭐 왕이 죽으면은 뭐 삼촌, 동생,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서로 왕하겠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하면은 그 다음은 누구다? 아들. 그리고 또 아들이 죽으면은 그 아들이 왕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족장 세력을 중앙귀족화 역시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죠. 자, 읽으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부족적 전통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한다라는 게 사실 이 족장 세력의 중앙 귀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세기 초 당시 봅시다. 중국의 분열을 틈타 만주 중남부와 대동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확장하게 돼요. 근데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나 그리고 밑에 있는 백제의 공격을 받는 등 위기를 겪기도 하는데, 여기서 전현보다는 백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고구려에 공격을 했던 백제의 왕은 한 명이에요. 고구려 당시 최전성기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바로 배우게 되는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근초고왕이 되겠어요. 자, 백제는 한강유역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3세기 중엽에는 고이왕이, 사실 통일 전에는 고이왕과 근초고왕이 되게 중요해요. 고이왕 같은 경우는 관등제랑 관복제를 도입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영상에서 사실 유튜브 영상을 찍어 놓긴 했는데, 선생님이 시간 때문에 편집을 좀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다시 얘기를 해결해 주겠지만, 고이왕 때, 고이왕. 여러분, 고이왕을 뭔 연상을 해야 되냐? 고이왕.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이왕 때, 고이 때는 여러분들,
그 고기 같은 거 되게 좋아하지. 근데 고기 같은 거 여러분들 뷔페 같은 데를 많이 가요. 근데 뷔페 같은 데 많이 먹으려면은 사실은 공복에 가는 게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고기 목자 공복, 고기 목자 공복. 그래서 뭐냐? 고이왕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고기 목좌 공복. 고는 뭐냐? 고이왕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은 뭐냐면은 목지국이라고 하는 마한 지역에 굉장히 강한 그런 소국이 있었어요. 마한 지역의 강한 소국을 이때 백제국이 아예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목지국은 현재 충남 직산에 위치해 있어요. 초기 마한에서 짱 먹었던 거는 백제국이 아니라 목지국이에요. 다시 처음에 여러분 여기 사만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이 있는데 마한 지역에서 짱 먹은 게 흔히들 백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마한을 짱 먹었던 거는 이 충남 직산에 위치한 목지국이었어요. 근데 이 목지국을 이 백제에 누가 완전 공격해서 없애버리냐? 그렇죠. 지금 배우는 고이왕이 이거를 목지국을 병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가 뭐냐면은 이 좌평이라고 하는 이거를 비롯한 관등제를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등제는 관리 등급을 나눈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처럼 공무원 우리나라 1급부터 9급까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관등을 나눈 거고 관등을 16개로 나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공복은 뭐냐면은 관리의 공식 복색을 제정해요. 그래서 높은 관직을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색만 입을 수 있고 그 밑에 사이는 무슨 색만 입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관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분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 고기 목자 공복에 고기 목자 공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근초고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백조의 최전성기 왕입니다. 최전성기 왕이에요. 그래서 마한을 남은 나라를 다 복속하고 그리고 고구려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누구 공격하냐면은 저기 삼국시대에 우리 감정적으로 죽은왕 3명 있죠. 감정적으로 죽은왕 원통한왕 바로 누구죠? 고국 원왕이 당시 평양에서 전사당합니다. 이 전쟁 중에 죽었던 대표적인 왕이죠.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이 공격으로 평양에서 전사합니다. 화살 맞고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4세기 후반 침략은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초고왕은 어떻게 외우냐면은 초부자 고만해. 얘가 너무 잘 나가니까 부자가 되니까 야 고만해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냐? 초부자 고만해. 초는 근초고왕입니다. 부자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거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 원왕이 평양에서 전사됩니다. 근초고왕 때는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마한 전 지역을 차지해요. 즉 남쪽으로 마한 복속했다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는 뭐냐면은 해외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서, 규슈 이런 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근초고왕 때는 뭐 이렇게 요서 지방이라든가 일본의 규슈라든가 이런 나라들과도 굉장히 교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진출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근초고왕이 잘 나가니까 주변 나라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부자 좀 그만해. 초부자 고만해.
초 부자 고마하네. 초 근초고왕, 부자 상속, 고구려의 고구 원앙을 전사시키고, 마한 전 지역을 차지하고, 해외 진출 혹은 해외 교류를 합니다. 일본 규슈라든가 요서지방 같은 거. 사실 이게 좀 외울 게 하다 보니 많죠. 근데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좀 압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른쪽에 백제의 영향력 확대와 대외 교류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 백제가 영토를 엄청나게 차지하는 거는 한 명이에요. 백제 최전성기 왕, 바로 누구? 근초고왕 때고, 이때 당시에 가장 최전성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라는 경주 중심으로 지배 영역을 넓혀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김씨가 다 해먹는 게 아니라 박석김이 3명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는 누가 뇌물 마리간 때는 김씨가 왕위 세습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자, 잠깐만. 뇌물 왕이라고 하지 않고 뇌물 마리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뇌물 왕이라고 하지 않고 뇌물 마리간이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적 칭호기도 하지만 중국식 어떤 칭호를 얘기합니다. 아니, 최고 권력자를 왕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중국식 표현이고, 아니 원래 신라에서는 다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 마립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립간. 마립이 산마루 정상을 얘기하는 거고, 간은 카한이라고 해가지고 유목민족의 어떤 지도자를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아무튼 우리는 그 전에 마립간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마립간이라고 볼 수 있는 쓸 수 있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뇌물 마립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뇌물 마립간은 그 전에 또 마립간 칭호 이전에 썼던 이사금이라는 칭호 대신에 최고 통치자를 마립간으로 바꾼 거는 역시 뇌물 마립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낙동강 이쪽이죠. 금관가야 중심으로 수국들이 연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야 지방을 힘을 차지하는 거는 금관가야였어요. 그래서 저기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후기로 가면은 대가야가 후기가야 연맹을 이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게 고구려에 대한 얘기고, 이때가 밑에가 백제 얘기예요. 사실 이거 위에 부분은 제가 거의 영상을 다 찍어놔서 거의 업로드 직전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반포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야, 우리는 학구를 소수만 불태우고 있어. 그래서 소수 불태율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학구열을 소수만 불태운다. 소수 불태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말 그대로예요. 땅을 넓혔으면 광개토대왕, 오래 살았으면 장수왕입니다. 자, 광개토대왕 때 백제 공격해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장수왕 때는 평양으로 옮기는 남진 정책을 추구해서 이제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백제는 고구려의 침입으로 수도인 함성이 함락되자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웅진은 현재 공주예요. 자, 한성은 여기 서울이지, 서울. 그러니까 저기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서울이 함락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죽은 백제의 왕이 누구지? 삼국시대에 감정적으로 죽은 왕 시리즈 3명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원통한 고구려의 고국 원왕 했었고, 수도 함락돼서 그 과정에서 죽은 게로와 무슨 왕? 게로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요때 함락될 때 백제의 게로왕이 사망해요. 게로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문주왕 때, 다음에 문주왕 때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 공주, 즉 현재의 공주인 웅진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실 공주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랑 관계가 큰 지역이죠. 왜 우리 학교에서 애들 많이 가죠. 무슨 대학교? 공주대학교 많이 갑니다.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멀지 않은 지역이라 아무래도 충북대학교 떨어지면은 바로 청주대학교 가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국립대라든가 교통대를 많이 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 가야와 동맹을 강화해서 고구려에 대항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백제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볼 거예요. 6세기 들여서는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지방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 정말 헷갈리는 게 22담로와 22부예요. 아, 이거 거꾸로 해야지. 22담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무령왕이 만든 거고, 22부 같은 경우에는 성왕이 만든 겁니다. 22담로는 뭐냐면은 이거는 지방에 설치하고, 22부는 중앙에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22담로는 지방의 주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부는 그냥 22개의 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2담로와 22부 많이 헷갈립니다. 22담로 같은 경우는 무령왕 때 지방에 만든 주요 지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무령왕 때 수도가 어디죠? 공주죠. 그러니까 웅진이에요, 웅진. 그러니까 이때 지방은 웅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얘기합니다. 22부는 성왕이 중앙에 만들었어요. 근데 성왕이 중앙일 때 수도는 공주가 아니라 부여예요, 부여. 그래서 부여에 만든 22개의 관청을 뭐라고 한다? 22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담로랑 22부 많이 헷갈릴 텐데 구분해서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자, 성왕이 이제 다시 나와요. 성왕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대외 진출에 유리한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사비는 현재 어디다? 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문주왕 때 웅진으로, 그러니까 공주로 수도를 옮긴 거는 약간 급하게 방어 위주의 성을 찾은 거예요.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 나름 넓다랗고, 그리고 좀 목적이 있어가지고 수도를 옮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왕은 이렇게 되고 지방행정조직 재정비하고, 그리고 이후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경을 되찾지만 신라 누구왕한테 진흥왕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감정적으로 죽은왕 시리즈 3명 있다라고 했지. 처음에는 고구려의 원통한 고국 원왕, 두 번째는 신라의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백제의 계로왕, 그리고 세 번째 역시 백제입니다. 세 번째는 백제의 잠깐만,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잠깐만요, 선생님. 감정적으로 죽은왕 하다 말았죠.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백제의 성왕, 성질난다 그랬어요. 신라의 진흥왕한테 배신당해서 성질납니다. 신라의 진흥왕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성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죽은왕 3명 얘기했었죠. 자, 성왕 때는 사비로 옮기고 중앙정치 재병비 있지만 결국에는 신라에게 다시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성왕은 전사해요, 그때.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18페이지요, 18페이지. 와, 18페이지. 한강유역을 차지한 신라, 한강유역.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최전성기가 지도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고구려는 장수왕의 지도가 나오고, 그리고 요거지, 요때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지도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위에 백제는 최전성기 왕이었던 근초구왕 때 전성기가 나옵니다. 백제 영토가 엄청 넓죠. 그리고 신라의 최전성기가 나와요. 이때 신라의 최전성기는 바로 누구냐? 진흥왕입니다. 영토도 엄청나게 넓히죠. 되게 많이 넓힙니다. 그리고 어디를 차지하냐? 이게 포인트죠. 한강유역을 차지합니다. 자, 5세기 초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가야 외 연합 세력을 물리쳤지만, 이거 사실 5세기 초라고 했지만 이거 400년이에요. 제가 곧 있으면 정말 유튜브로 올린 건데 400년의 사건이 있어요. 400년의 사건. 이게 뭐냐? 외랑 가야가 어디를 공격해? 신라를 공격합니다. 이때 신라는 도움을 청하죠. 고구려한테. 그래서 고구려 당시의 왕이었던 광개토 대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 나머지 외의 세력이라든가 가야 세력을 격파하게 됩니다. 근데 광개토 대왕이 이 진짜 멀리까지 그냥 내려올 리는 없잖아. 내려오고 난 다음에 내정 간섭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구려가 점차 내정 간섭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가야 외 연합 세력을 물리치게 되지만 이후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정치적 자립을 일으켜 노력을 하는데, 한편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간가야가 쇠퇴하죠. 이 뭔 소리냐면 이게 이거예요. 400년에 가야랑 외가 신라를 공격했어. 근데 신라는 도움 청해야 돼. 누구한테 도움 청하지?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 청합니다. 광개토 대왕이 진짜 기병 끊고 내려와가지고 격파해요. 근데 이때 가야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가야가 이때 당시 가야는 대가야였어요. 얘가 전기 가야 연맹을 끌은 것에 비해서 대가야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옮겨갑니다. 바로 누구로? 미안합니다. 이거 정리 잘못했네. 정정할게요. 전기가야 연맹은 금강가야예요. 대가야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금강가야예요. 근데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후기의 대가야 연맹으로 대가야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반에 금강가야고 대가야예요. 다시 뭔 소리냐? 400년에 가야랑 외가 신라 공격하니까 신라가 광개토 대왕 도와주세요. 광개토 대왕이 내려와가지고 가야를 박살냅니다. 그 박살당했던 가야가 이 금강가야예요. 그러면 이렇게 광개토 대왕한테 박살났으니까 연맹체를 이끌 수 없잖아. 그래서 누가 뜨게 된다? 대가야가 뜨게 된다. 이게 요 내용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6세기 초에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국호가 뭐였다? 사로국이라고 얘기했죠.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마립간 칭호를 최초로 사용한 마립간이 누구냐? 참고로 그거는 뇌물 마립간이라고 얘기했죠. 자, 지방제도도 지방간을 파견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법흥왕을 보도록 할게요. 최전성기 왕이 진흥왕이라고 하면은 법흥왕도 진흥왕 직전에 굉장히 나라 살림을 잘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법흥왕 때는 병부를 설치해가지고 군권을 장악하고 율령반포, 관등제, 와 이거 별거 다 했어요. 제가 율령은 뭐 플러스 뭐라고 했죠?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령을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되고 불교를 공인해서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공인할 때는 신라는 이 사람 순교하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누구냐? 2차돈 순교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신라에는 토착 종교가 많아가지고
불교가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 자, 그런데 저기 잠깐만. 2차 당시 법흥왕 때는 2차돈이라는 승려가 내가 증명을 해서 보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차돈에 머리를 뱉더니 흰피가 솟구치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떨어지더라, 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기가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등 종교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공인해서 사상적 통합을 이제 도모하게 됩니다. 자, 신라는 국가체제 정비에 영토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에 했던 지증왕 때는 우산국, 울릉도를 점령하고 법흥왕 때는 금간가야를 아예 공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금간가야를 공격해서 쇠퇴하게 되는 거는 광개토대왕이 맞아. 근데 금간가야를 아예 없애버린 거는 532년에 법흥왕이에요. 자, 요거 봅시다. 일단은 자, 금간가야, 대가야라고 했죠. 진흥왕 때는 전복 활동이 크게 이루어져 가지고 한강유역을 아예 차지하게 됩니다. 한강유역 차지하게 될 때 제가 삼국시대 감정적으로 주군왕에서 얘기를 했었죠. 신라 진흥왕 같은 경우는 성왕을 배신까지 하면서까지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이거 562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32년보다 정확히 몇 년 차이가 난다? 30년 후입니다. 법흥왕 때는 불교 공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있지만 금강가야를 532년에 멸망했지. 근데 대가야는 빗때 와서 멸망시킵니다. 대가야는. 그래서 서로 30년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북으로는 동해안 따라 삼경도 지방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게 단양 신라 적성비예요. 제가 작년에 학생들과 단양에 다녀왔는데 그 관련한 영상도 있으니까 곧 보여주겠습니다. 단양이죠. 현재 단양 신라에 이 적성이라고 하는 진짜 이 캐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살필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은 진흥왕 때 이걸 세운 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적성 점령한 후에. 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초기 국가에서 중앙집권 국가로의 전환입니다. 초기 국가는 힘이 약하죠. 근데 이게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서 힘이 말 그대로 중앙의 권력자한테 집권되는, 강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초기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족장의 힘이 엄청 세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지방관을 파견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는 거고. 자, 20페이지는 제가 수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수업이 빠른 점 때문에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신 어디를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나라는 거를 답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몇 명의 친구들이 답을 주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34페이지를 다시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3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네.
통일신라 말기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필기한 이게 사실 집에 있는 따로 다른 아이패드로 지금 수업을 녹음하는 거라 그거 제대로 저기 뭐냐 학교에 있는 거를 찾아서 녹음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대신에 앞에서 빠진 부분을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빠진 부분이 뭐가 있냐? 자, 중앙집권화를 위한 삼국의 노력 여기 파트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하긴 한 부분이지만 자, 삼국은 주변 소국을 정복하면서 넓히고 전쟁을 주도한 왕의 권력이 점차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 세력의 지배권이 약화되고 점차 왕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모습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부여와 바야는 연맹체 단계에 있다가 다른 나라에 복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삼국은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중앙관제 마련과 관등제 정비를 관등제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등급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통치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고구려면 고구려, 백제면 백제, 신라는 신라마다 그 나름의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셌던 지방의 족장 세력들은 점차 중앙귀족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잘 해줬겠지. 근데 궁극적 목적은 이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앙의 힘을 강화시키는 게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삼국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준으로 율령을 반포했고 율은 무슨 법이고 령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율은 형법이고 령은 행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왕 중심의 이념 확립하기 위해 불교와 유학을 수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또한 늘어난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구 정비하고 넓어진 기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제도 함께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점 지방까지는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그 말단 행정단인 촌에서는 토착 세력인 촌주가 담당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삼국의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족장 세력의 중앙 귀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족장 세력은 지방의 어떤 짱이야. 그래서 걔네들한테 서울 와서 살게 하는데 겉에는 되게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 세력을 약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율령은 율이 형법, 령이 행정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용해 가지고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관등제와 관복제 정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족장 세력의 서열화를 위해서 관등제를 정비하였고, 그러니까 결국엔 야, 너 몇 등급이야? 너 몇 등급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서로 견제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보이는 게 달라요. 바로 뭐죠? 관복제까지 실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방관 파견이에요. 그래서 지방관이 군사지역 지휘관을 겸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 넘어갑시다. 또 나머지는 제가 이게 다른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는 부분이라 거기는 조금 보완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꽤 많이 남았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앙집권화를 위한 삼국의 노력이죠. 그래서 왕의 권한이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내부적으로 관등제를 만들어서 공무원의 등급을 정하는 거고, 그리고 족장 세력을 중앙 귀족화 시켰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령은 형법 행정법인데 사실은 국가의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넘어가시고 방금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주는 방법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고국 천안 같은 경우는 천진한 부자 족중을 이라고 얘기를 해서
외울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백제 같은 경우는 최전성기 왕이 근초고 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러는 거지. 야, 초부자 그만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신라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17페이지 밑에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한강유역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거죠. 일단은 고구려는 소수 불태율, 소수리망이 있었고 광개토대왕도 있지만 장수왕 때 남진 정책을 확장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22부와 22담로가 다른다라고 그랬지. 22담로는 무령왕이 지방에 설치한 거고 22부는 성왕 때 중앙에 설치한 거예요. 근데 설치한 게 어디 시기인지는 알겠는데 뭘 설치했는지 알아야 되지. 그래서 22담로는 지방에다가 설치해놓고 저기 지방 통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2부는 성왕 때 중앙이에요. 근데 이 중앙은 어디냐? 왕이 사는 곳이지. 그래서 중앙은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사비 부여가 돼요. 사비 부여.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대가야가 나머지 연맹 세력을 이끈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자, 지증왕 때는 막 바꾼다 그랬지. 그래서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뭐 이렇게 왕이란 칭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짧게나마 복습하는 시간이었고 다른 일부 학년이 페이지 얘기해 줬는데 지금 집에 있는 아이패드로는 그 페이지가 잘 구현이 안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예, 고생 많았습니다.